입냄새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매일 신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놀랍게도 대부분은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약 90%는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면 원인을 치료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16가지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갈색 콩처럼 생긴 작은 기관으로 양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바로 밑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로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몸속 염분과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의 산도도 맞추며 혈색소 수치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섬세하고 중요한 장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소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몇 방울 튀는 정도가 아니라 컵 위에 하얀 거품이 풍성하게 머물러 있는 그런 소변 말입니다. 마치 맥주잔 위에 생기는 진한 거품처럼요. 이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분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이 소변을 통해 새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신장이 보내는 조용하지만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몸의 양쪽 허리 아래에는 작고 콩처럼 생긴 신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여과 필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있어요. 이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구조는 정말 정교합니다. 혈관이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데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적혈구 하나하나가 줄을 서서 지나가야 할 정도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혈관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돌기들입니다. 이 돌기들은 족세포에서 뻗어나온 구조물로 살아있는 생체 필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필터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 같은 큰 입자는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지만 만약 이 족세포들이 납작하게 눌리거나 약해지면 필터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새어나온 알부민은 비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과 섞일 때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주사액을 흔들어 보면 그 표면에 짙고 진한 거품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끼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탈수 증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초기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명수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자주 하는 아주 쉬운 테스트입니다.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살짝 걷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정강이뼈 바로 위 종아리 앞쪽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손을 떼고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눌린 자리가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요흔성 부종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이 부종 역시 소변에 알부민이 빠져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알부민은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부민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다리발 눈 주위처럼 중력이 작용하거나 조직이 느슨한 부위에 붓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는 몸이 부어오르는데도 실제로 혈관 속을 흐르는 수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은 지금 몸이 탈수 상태구나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분과 염분을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오히려 붓기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여분의 수분이 폐에까지 스며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 저녁에 다리가 살짝 붓는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고 보통 밤새 누워 자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붓기가 매일 반복되거나 밤새 쉬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거나 또는 눈 주위까지 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반드시 신장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고 계신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면 신장이 건강한 것 아니냐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신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서울관악구에서 30년 넘게 신장 질환을 진료해온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밤 시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 즉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는 시간에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소변량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밤에 분비되는 항인 요호르몬의 역할 덕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잠자는 중간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특히 그 횟수가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수면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요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손톱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특히 엄지손톱이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톱 아래쪽에 연하고 둥근 흰 띠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손톱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손톱이 아직 성장 중인 부분으로 비교적 밝은 색을 띱니다. 하지만 만약 손톱 아래쪽은 흰색인데 위쪽 절반이 붉은 갈색처럼 변해 있고 두 색깔 사이 경계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손톱 반달이 아니라 반반 손톱이라고 불리는 이상 소견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반 손톱은 모든 만성신장 질환자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특이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톱은 우리 몸속 상태를 드러내는 작은 창입니다. 눈에 잘 띄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 배경에 숨어있는 조용한 건강 이상, 신호를 의심해봐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미네랄인 인산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우리 몸은 인의 수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려고 애쓰는데 그만큼 이 물질이 조금만 과도해져도
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인의 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육가공유, 탄산음료, 인산염 보존료가 들어간 제품 등을 자주 먹는 현대인의 식생활에서는 인과잉 섭취가 매우 흔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과도한 인을 소변을 통해 잘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쌓인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액 속 인 수치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이 혈액 안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인산칼슘 결정이라는 단단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들이 몸속 다양한 부위에 침착되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피부 밑에 이 결정들이 쌓이게 되면 피부 석회 침착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란빛이 도는 단단한 혹처럼 보이고 대부분 통증은 없지만 만졌을 때 이물감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혹이 피부를 뚫고 터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물질은 마치 치약처럼 하얗고 끈적한 칼슘 인산물질입니다. 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 중인 이정아 교수님은 이런 증상을 전신 홍발 루푸스, 피부 근염 경피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게서도 자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신장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이 피부 증상이 가장 경미한 형태일 수도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결정들이 피부가 아닌 혈관 속에 침착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관 석회증이라고 부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혈관 벽이 막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하고 장기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외에도 고인 상태는 더 미묘한 방식으로도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실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된 환자의 사진이었는데 그건 정형외과에서 다룰 문제로 잠시 제쳐두고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혈관의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래 엑스레이에서는 혈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부드럽고 유연한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투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이 혈관의 근육세포들이 정체성을 잃고 마치 뼈세포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혈관벽에 인산칼슘이 침착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혈관 자체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촉진 시 피부 밑에서 마치 기타 줄처럼 팽팽하고 단단하게 만져지는 느낌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혈류 조절 능력을 잃은 혈관이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더 큰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바로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23번 FGF23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물질은 혈액 속 인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장에도 작용하여 음식에서 인이나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억제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칼슘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낮아진 칼슘 수치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쥐가 나듯 심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근육 경련이
오직 칼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초기 단계일 때는 마그네슘 수치가 낮거나 혈액 속 산도가 높아져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통이 반복된다면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꼭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칼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액 내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또 다른 호르몬을 작동시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관으로 끌어내게 하죠.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뼛속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죠. 정명수 박사님은 골다공증을 의심할 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신장의 기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키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약간의 키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환자가 요즘 들어 예전보다 몇 센티 정도 작아진 것 같다 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자세 문제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큰 외부 충격 없이도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 부위에서 뼈가 부러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건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골다공증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전해질의 불균형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 조용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바로 몸 안에 노폐물 독소가 서서히 쌓이는 현상, 의학적으로는 요독증이라 불리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다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소변 성분이 섞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요독증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처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이 되면 점점 심해지는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이 몸 전체가 쉴 새 없이 간지럽고 긁어도 가라앉지 않으며 결국 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증상이 바로 신장질환의 가장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사는 57세 남성 이진우 씨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온몸을 긁다가 피부가 헐 정도가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 검사 결과는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쌓인 요독성 물질이 피부를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독성 물질들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신경 말단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려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소들이 뇌에까지 영향을 주면 뇌 속 가려움 회로를 만성적으로 자극하게 되어 이유 없는 가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겪는 또 하나의 불편한 밤의 증상,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도 신장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증상은 밤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다리를 꼭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너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뇌 안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고 이것이 다리 움직임에 대한 충동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분 부족과 신장 질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정답은 또다시 요독성 독소들에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헵시딘이라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헵시딘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세균은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헵시딘은 철분을 저장소로 이동시키고 음식에서 철분 흡수를 막음으로써 세균의 먹이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고 요독성 독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감염이 없는데도 헵시딘을 지속적으로 과잉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에 철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서는 만성적인 철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밤마다 이유 없는 가려움에 시달리거나 다리에 들썩거리는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신장기능 검사와 함께 전해질 상태, 철분 수치까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요독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맛과 미각 후각 식욕, 그리고 심지어 체중까지 서서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었는데 그 맛이 금속처럼 텁텁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마치 오래된 동전을 혀로 핥은 것 같은 느낌이 입안에 남는다면 말이죠. 사실 이것은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 속에 요독 성분이 쌓이다 보면 일부가 침 속으로도 흘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에 원래 살고 있는 세균들이 그 요독을 분해하면서 암모니아 같은 부산물들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혀 위의 특정 미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금속맛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학물질들은 입에서 나는 냄새까지 바꿔버립니다. 소변 성분이 포함된 휘발성 물질이 입안에 남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은근히 소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올라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맛이 없고 숨을 쉬어도 입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독은 단지 미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깊숙한 생리적 시스템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이 상했는지를 판단해 구토를 유도하는 뇌의 센서가 있는데 요독 성분이 바로 이 센서를 자극하게 됩니다. 감염이나 식중독일 때 작동해야 할 이 방어 시스템이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작동하면서 식욕 억제 구역감,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독은 단순한 미각 변화가 아니라 식사를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원치 않는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소판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달려가 출혈 부위를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지만 요독성 독소가 혈소판을 덜 끈적하게 만들어서 피가 잘 멈추지 않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명희 씨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신부전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지만 몇 차례 투석을 걸은 이후 피부에 이유 없는 멍이 크게 생기고 칫솔질을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잇몸 출혈, 코피멍이 쉽게 드는 현상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신장이 거의 기능을 멈추는 말기, 신부전 단계에서는 피부에 나타나는 또 다른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독성 서리입니다. 땀 속에 포함된 요독이 너무 많아서 땀이 증발한 자리에 하얀 가루 같은 결정이 피부 표면에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정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피부 위에 하얀 분필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모습인데 실제로 땀을 통해 배출된
요독 결정이 그대로 말라붙은 것입니다.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증상이지만 만약 이 현상이 보인다면 신장 상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요독은 또 다른 장기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심막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 현상을 심막염이라고 부르며 문제는 심장은 쉴 수 없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면 쉬면 되지만 심장은 계속 뛰어야만 하니까요. 심장이 뛰면서 이 염증 부위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가슴이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정명수 박사님은 청진기로 환자의 심장을 들여다보다가 사각사각 긁는 듯한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심장이 염증 부위를 문지르며 만들어내는 소리였고, 듣는 순간 심장의 상태가 말해주는 경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자주 말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쉽게 피로해진다는 겁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근육 경련으로 잠을 자주 깨거나 피부 가려움과 하지불안 증후군처럼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증상들, 전해질 불균형이나 요독물질의 축적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비교적 간단히 조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호르몬은 뼈속 조혈세포에게 적혈구를 더 많이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유명한 사이클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높아지면 체력도 함께 좋아지지만, 반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계단을 몇 칸 오르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호르몬을 주사 형태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빈혈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징후는 사실 어떤 증상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단계가 5으로 나뉘는데 1단계는 가장 가벼운 상태이고 5단계에 이르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3단계에 접어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이유로 받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한 실제 사례 중 하나는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원인이 되는 것은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두 질환 모두 비교적 잘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특히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약들,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신장은 물론 위장과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셔서 신장 기능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작고도 놀라운 기관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약 없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생기 있고 환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만 값비싼 시술이나 제품에 의존하고 싶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피부를 젊고 활기차게 가꾸어줄 8가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뷰티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루틴이나 고가의 화장품 수술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수분 관리부터 얼굴 마사지까지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비결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전하는 핵심은 단순히 젊어 보이는 법이 아닙니다. 이런 뷰티 습관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돌며 심지어 자세까지도 개선되면서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팁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뷰티 습관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잊지 마세요. 특히 어떤 팁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수분 섭취. 피부를 젊게 되살리는 가장 간단한 비밀. 수분 섭취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피부의 아름다움은 비싼 화장품이나 고급 에센스가 아닌 몸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분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듬뿍 바르고 고가의 미백 제품을 사용해도 몸속이 제대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물을 가득 머금은 포도는 탱탱하고 생기가 넘치지만 물기가 빠져버린 건포도는 쪼글쪼글하고 힘없이 처져 있죠.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면 맑고 탄력 있는 윤기를 내지만 탈수가 시작되면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푸석해지며 생기를 잃게 됩니다. 누가 건포도 같은 피부를 원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탈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안색이 칙칙하게 변해 있는 걸 느낄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일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그걸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천천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그 고마움을 반드시 표현할 것입니다. 만약 물맛이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약간의 변화를 줘보세요. 레몬 한 조각, 오이 몇 슬라이스 또는 베리류를 넣어주면 훨씬 상쾌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시켜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수분 섭취를 일상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수분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수박, 오이, 오렌지, 잎이 채소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는 피부에 신선함을 공급하는 자연의 수분 팩과도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런 음식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며 피부를 안에서부터 맑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끼는 아침 커피 한 잔이나 고된 하루 끝에 와인 한 잔도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런 기호식품을 즐기신다면 반드시 그만큼의 물을 더 마셔야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탱탱하고 생기 있는 얼굴. 윤기 나는 피부는 결코 거창한 비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한 잔의 물에서 시작되는 변화일 뿐입니다. 수분은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는 가장 손쉬운 자연 치유법이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뷰티 루틴입니다. 촉촉하게 관리된 피부와 몸이 줄 수 있는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매일을 좀 더 가볍고 기분 좋게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활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잔의 물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확실할 테니까요. 2. 얼굴 마사지. 매일 밤 얼굴에 마법을 거는 시간. 얼굴 마사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그 효과는 깊고 분명한 아름다움의 비밀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 소중한 습관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빛나는 얼굴을 위해 값비싼 미용기기나 고급 스파 시술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마법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두 손 안에 있습니다. 매일 밤 단 2분 얼굴에 정성을 다해 마사지를 해주는 그 짧은 시간이 피부의 생기를 되돌려주고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선사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깊은 감각을 남겨줍니다. 매일 저녁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얼굴에 조용한 마법을 거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그 영향은 얼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전처럼 피부가 통통하게 반짝이지 않고 점점 칙칙해지며 탄력이 사라지고 결국은 눈가와 입가에 원치 않는 주름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얼굴 마사지는 마치 피부에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피부 속 깊이까지 불어넣어줍니다. 순환이 살아나면서 부기도 줄고 얼굴이 한결 가볍고 또렷해지는 걸 몸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내 얼굴을 대하는 일이니 그만큼의 정성과 위생은 기본입니다. 장미씨 오일, 호호바 오일 혹은 평소 즐겨 쓰는 크림을 손끝에 덜어 천으로 살짝 녹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올리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내 얼굴에 선을 따라 조각하듯이 부드럽게 들어올리고 탄력을 씹는다는 느낌으로요. 이마는 손가락 끝으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듯 문지르세요.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지우듯이 부드럽게요. 눈가처럼 민감한 부위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 압력이 세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 딱 맞습니다. 가볍게 두드리듯이 톡톡 두드려주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부기도 완화됩니다. 볼과 턱선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얼굴의 윤곽을 살리고 무너진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목 부분도
잊지 마세요. 사실 나이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마사지를 위한 오일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꺼내보세요. 시원한 오일이 얼굴에 닿는 순간 붓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즉각적으로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도 얼굴이 리프팅되고 맑아지는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마사지를 매일 밤 단 2분만 실천해보세요. 몇 주만 지나도 피부가 단단해지고 밝아지고 화장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윤기가 살아날 겁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보톡스도 고가의 시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나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 작고 꾸준한 실천이 전부입니다. 얼굴 마사지는 단지 젊어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 손끝의 온기가 나 자신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단순히 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리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마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손 안에 매일 밤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파우더 메이크업과의 이별. 피부의 생기를 되찾는 첫걸음. 이제는 정말 깊이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도 무심코 계속해서 반복하는 화장의 실수, 바로 파우더 기반의 제품을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프레스드 파우더를 기본으로 한 메이크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유분을 잡고 메이크업을 고정해주는 용도로 파우더는 그야말로 필수품처럼 여겨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피부가 변해가면서 이 파우더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기보단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파우더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용하는 여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표면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우더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얇은 주름 하나하나 건조한 피부에 각질 숨기고 싶었던 질감들이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매끈하고 균일한 피부 표현은커녕 마치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모든 결점이 부각되고 말죠. 누구나 이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피부는 이미 나이로 인해 충분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더 강조하는 화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크림 타입의 메이크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크림 블러셔, 크림 하이라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림 파운데이션까지. 이 제품들은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속에서부터 촉촉하고 빛나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외모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보며 이게 바로 내 피부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겁고 두꺼운 파운데이션 대신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비비크림이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혹은 가벼운 파운데이션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윤기를 살려줍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하면서도 피부는 한결 생기 있어 보입니다. 블러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우더 블러셔는 피부 위에서 뭉치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 얼룩덜룩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크림 블러셔는 피부에 녹아들듯 발리며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햇살 아래 산책을 다녀온 듯한 장밋빛 혈색이 얼굴에 감돌게 되죠. 장밋빛이나 살구빛 같은 따뜻한 색조를 선택해보세요. 과하지 않게 조금만 터치해도 얼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포인트, 바로 하이라이터입니다. 리퀴드 타입의 하이라이터는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빛을 줍니다. 광대 위, 콧등, 눈썹, 뼈 아래 살짝 발라주면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나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번들거림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주는 그 느낌은 필터가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얼굴을 완성시켜줍니다. 우리가 한때는 잊고 지냈던 피부 속 자연스러운 빛,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메이크업의 시작은 하나 바로 보습입니다. 메이크업 전에 수분감 있는 프라이머나 크림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수분 없이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어떤 제품을 써도 결국 잔주름에 메이크업이 끼이고 피부가 무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꺼운 레이어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피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크림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와 함께 움직이는 메이크업입니다. 고정되어 뭉치지 않고 얼굴의 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르며 그날의 기분까지 반영해줍니다.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면 마치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달라집니다. 단지 메이크업을 바꿨을 뿐인데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피부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메이크업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파우더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넷. 눈썹 리프팅의 비밀. 단 몇 분으로 되찾는 생기와 젊음 젊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부나 눈과 주름 입술 색 등에 집중하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쉽게 간과하는 얼굴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은 얼굴의 윤곽과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고 단순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눈썹의 모양과 밀도 위치는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이는지를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점점 가늘어지고 색이 옅어지며 아래로 처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변화가 우리를 피곤해 보이게 하고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이 흐릿해진 인상을 단번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풀 메이크업 없이도 단지 눈썹 하나만 손봐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인상이 또렷해지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리프팅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눈썹만으로도 인상이 바뀐다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젊어 보이는 눈썹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자연스러운 질감과 톤입니다. 너무 진하고 강한 선은 얼굴을 날카롭고 강하게 보이게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신의 눈썹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한 갈색 머리라면 부드러운 웜 브라운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다면 토프 회갈색 계열이 은은한 생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눈썹의 결을 따라 부드럽고 섬세한 선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줄로 쭉 그리는 방식보다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한 올 그려 넣는 듯한 섬세한 터치가 훨씬 자연스럽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눈썹의 아치를 살짝만 들어 올리는 트릭은 젊고 또렷한 눈매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과하게 올리면 놀란 듯한 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눈이 더 커 보이고 피로한 인상은 사라지며 전체 얼굴이 한층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썹을 정성껏 그리기 어렵다면 틴티드 브로우 젤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브로우 젤은 짧은 시간 안에 눈썹의 결을 고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컬러와 볼륨을 더해 자연스럽게 풍성한 눈썹을 연출해줍니다. 거울 앞에 오래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바쁜 날에도 손쉽게 또렷한 인상을 완성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눈썹뼈 아래쪽에 하이라이터나 밝은 톤의 컨실러를 살짝만 더해보세요. 이 작은 터치 하나로 눈썹 아치가 더욱 강조되고 눈매 전체가 들어 올려진 듯한 시각 효과를 줍니다. 눈이 더 밝고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썹은 단지 한 부분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틀입니다. 잘 정돈된 눈썹 하나만으로도 얼굴이 정리돼 보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눈썹 정리는 결코 과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절제된 터치만으로도 그 어떤 색조 메이크업보다 더 강력한 변화를 선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눈썹에 별다른 신경을 써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시도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 몇 분 만에 거울 속 내 얼굴이 얼마나 젊고 또렷하게 달라지는지 마치 나만 알고 있던 비밀 병기를 꺼낸 듯한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마주한 순간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5. 머리색과 볼륨의 힘. 얼굴을 환하게 살리는 머리의 마법 헤어스타일이란 단순히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길이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단지 머리를 자르거나 염색을 새로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의 색감과 볼륨이 조화를 이룰 때 얼굴 전체에 생기가 돌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우리의 나이 건강 상태, 심지어 삶의 리듬까지도 은연중에 드러내기 때문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외모 전체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윤기가 줄어들며 색깔도 점점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발이 연약해지면서 힘을 잃고 볼륨이 줄어들며 생기가 없어 보이기 쉬워지죠. 이때 특별한 관리 없이 그냥 두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스타일을 찾는다면 머리카락은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컬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냥 완전히 회색으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은발을 자신있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 자체로 멋지고 당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그 은빛이 탁해지거나 노랗게 변색되지 않도록 주 1회 정도 보라색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고 청량한 실버 톤을 유지하면 오히려 얼굴이 환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색을 입히고 싶으시다면 단색 염색보다는 부드러운 하이라이트나 로우라이트를 활용해보세요. 카라멜, 허니 브라운, 골든 브라운 같은 따뜻한 색조는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얼굴에 따뜻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더해줍니다. 특히 너무 짙은 검은색은 성숙한 피부톤과 대비되어 오히려 얼굴의 주름과 음영을 더 강조할 수 있으니 살짝 부드러운 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발 계열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면 밝은 플래티넘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골드나 베이지 계열로 깊이를 주는 것이 얼굴을 훨씬 생기 있고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볼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머리카락의 볼륨은 젊은 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볼륨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머리카락이 축 처지고 힘을 잃기 시작하면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얼굴 전체가 피곤하고 힘없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습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 전에 뿌리 쪽에 소량의 볼륨 무스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훨씬 살아납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드라이하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와 함께 머리카락이 공기를 머금은 듯한 산뜻한 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고 계셨다면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바꿔보세요. 단 몇 초 만에 얼굴 인상이 달라지고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일 겁니다. 레이어드 커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무거우면 얼굴을 아래로 끌어내려 피곤하고 무거운 인상을 주기 쉬운데 레이어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기고 얼굴 라인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이 완성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자주 감지 않는 것입니다. 잦은 샴푸는 두피의 천연 유분을 제거하여 머리카락을 더욱 건조하고 푸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는 드라이 샴푸를 활용해보세요. 기름기만 잡아주면서도 머리카락에 가벼운 볼륨을 더해주어 매일 감지 않아도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풍성한 볼륨은 단순히 어려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자신감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머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저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와 조금 더 친해지세요. 색감을 바꾸고 볼륨을 더하고 새로운 가르마를 시도해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오늘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머리카락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삶 전체를 조금 더 가볍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은 바로 당신의 머리카락 안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6. 치과에 가지 않고도 가능한 미소 리프팅. 당신의 얼굴을 밝히는 작은 기적. 많은 여성들이 쉽게 놓치는 아름다움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소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이 미소는 단순한 표정을 넘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잘 관리된 환한 미소는 얼굴을 밝게 만들고 몇 년은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메이크업도 미소 하나만큼 사람을 생기 있어 보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솔직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치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예전보다 색이 탁해지고 배열이 조금씩 틀어지거나 얇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 미세한 차이는 의외로 나이든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얼굴 전체의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병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미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반드시 고가의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미소 관리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아 미백입니다. 커피차 와인 같은 음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에 착색을 남깁니다. 이런 얼룩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탁하게 만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죠. 좋은 소식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치과를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미백 키트나 치약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고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강한 미백제는 치아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 1회 정도 베이킹소다와 과산화수소를 소량 섞어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극은 최소화하면서도 미백 효과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소가 환해지는 그 순간 얼굴 전체가 밝아지고 자신감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미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나이가 들수록 볼륨이 줄고 색이 빠지며 선명함을 잃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입술의 수분과 광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매트한 립스틱은 일시적으로 세련돼 보일 수는 있지만 입술을 더욱 건조하고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크리미하고 보습감 있는 립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핑크, 복숭아빛 혹은 베리 계열의 색조는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미소를 한층 더 어려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립글로스나 립밤을 살짝 더하면 마치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운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죠. 더 자연스러운 입술 볼륨을 원하시나요? 시술 없이도 가능한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누드톤 립 라이너를 이용해 입술 본연의 라인보다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평소 즐겨 사용하는 립스틱을 겹쳐 발라주면 전혀 과하지 않으면서도 입술이 도톰하고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트릭 하나가 얼굴 전체의 인상을 훨씬 더 생기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스스로를 위한 정성이라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뷰티 루틴이 아닐까요? 결국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과하지 않아도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이렇게 작고 일상적인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인상을 완성합니다. 오늘 당신이 미소를 조금 더 환하게 가꾸고자 결심한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선택입니다. 잊지 마세요. 미소는 단지 얼굴의 곡선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굴을 밝히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7. 자세의 예술. 우아함과 젊음을 동시에 되찾는 비밀. 만약 지금 이 순간 나를 더 젊고 당당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도구도 필요 없으며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름다움의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 관리도 메이크업도 헤어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흐트러진 자세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구부정한 어깨 굽은 허리 내려간 고개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얼굴에 그 어떤 화장을 해도 피곤하고 자신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자세는 단지 겉모습을 가꾸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이며 동시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짓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언어는 누구나 스스로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올곧은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며 어떤 말보다 강한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조용히 방에 들어서는 그 순간 어떤 화장도 어떤 옷도 흉내 낼 수 없는 기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장면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머릿속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 꼭대기에 실 하나가 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실이 하늘에서 조용히 나를 위로 끌어올린다고 느끼면 등뼈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목과 어깨가 정렬되며 몸 전체에 힘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정렬 속에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자세라는 감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중심이 되는 복부와 등 근육이 약해지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자세를 고쳐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복부 수축 운동, 스트레칭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움직임을 일상에 조금씩 더 해보세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자세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깨입니다. 오랜 책상 생활, 무거운 가방 습관적으로 쪼그라든 자세는 어깨를 위로 끌어올리고 자신도 모르게 구부정한 실루엣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어깨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귀 가까이 올라가 있진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천천히 어깨를 뒤로, 아래로 부드럽게 내리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까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축 늘어뜨리게 되죠. 하지만 이 또한 습관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등이 의자에 자연스럽게 닿게끔 앉아보세요.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대는 것도 척추의 곡선을 지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참는 게 아니라 몸이 바른 정렬을 기억하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살짝 들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는 습관을 갖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은 우리를 더 작게, 더 자신 없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리고 시선을 또렷이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더 젊고 선명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결국 자세는 단순한 신체적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곧고 단단한 자세는 단지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내 자세 하나, 내 어깨 하나, 내 시선 하나에 조금 더 의식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말없이도 빛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8. 시간 앞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 피부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비밀 나이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빛나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거치장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은은히 퍼져 나오는 광채. 많은 여성이 꿈꾸는 바로 그 피부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을 해도 결국
진짜 아름다움은 건강한 피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고 수분도 잘 유지되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 생기 있는 장밋빛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가의 관리나 시술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단 몇 가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다시 예전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은 나이 든 피부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머금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쉽게 건조해지고 칙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피부 겉의 수분도 함께 채워주어야 합니다. 특히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보습 세럼은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겨 머무르게 해주어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결이 차오르고 생기가 되살아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부드러운 각질 제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는 오래된 각질이 더 쉽게 쌓이고 이로 인해 피부는 거칠고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그럴수록 강한 필링 제품으로 확실히 제거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 쉽지만 오히려 자극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러운 글리콜산 성분이나 효소 기반의 필링젤을 사용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피부 표면이 매끈해지고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는 것, 얼굴 마사지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사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부를 되살리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기 없는 얼굴에 다시 빛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옥 롤러 같은 도구를 사용해보세요. 볼턱선 이마를 따라 위로 올리는 부드러운 마사지 동작은 부기를 가라앉히고 피부를 리프팅해줍니다. 그 결과는 거울 앞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름다움은 비싼 병원이나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히 정성스럽게 내 피부에 귀를 기울이고 돌봐주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피부는 우리의 감정과 생활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내 피부의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보세요.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고 손끝으로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피부에 스며드는 걸 느껴보세요.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밀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는 언제나 어떤 나이에서든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줍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시간들이 여러분께도 저만큼이나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수분의 마법을 새롭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각질 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혹은 얼굴 마사지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기쁨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지금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하나의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이 채널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잊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